안녕하세요, 한강민입니다. 미국 주식시장에는 정말 많은 세배 레버리지 ETF와 ETN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. 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정하는 TQQQ, 반도체 3배인 SOXL, 그리고 핑고라고 불리는 FNGU, 불즈라고 불리는 BULG, S&P 500을 3배로 추정하는 UPRO, 그리고 바이오 3배짜리인 LABU 등 생각보다 많은 3배짜리 상품들이 상장되어 있죠. 그리고 한국인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런 3배짜리 상품들에 정말 많이들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. 지난 4월달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탑 10을 보면요,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무려 10개 중에 4개나 됩니다. 그것도 순위 1, 2위와 90위를 3배짜리 상품이 차지하고 있는데요. 이 외에 또 다른 특징을 보면은 이제 나머지 기업들이 거의 다 기술 관련주라는 것입니다. 엔비디아, 알파벳, 구글이죠. 아이온큐, 테슬라, 넷플릭스, 그리고 AMD까지 사실상 4월달에는 한국인들이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아니면은 기술 관련주를 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. 자, 3배 그리고 기술, 테크 이 두 가지 단어를 결합한 상품이 미국 주식시장에 하나 있습니다. 바로 TECL ETF라는 녀석인데요. 오늘은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TECL은 쉽게 요약하면은 IT 테크 섹터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입니다. 즉, 테크 섹터 3배짜리 상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렇다면은 TECL ETF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녀석 같은 경우는 2008년 12월 상장되었으며 테크 섹터를 3배로 추종하는 ETF입니다. 현재 다이렉션이라는 곳에서 이 E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용자산 규모는 대략 2.25빌리언, 하나로 2.8조 원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ETF를 투자할 때 운용자산 규모가 적어도 1빌리언을 넘는 이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. 다행히도 TECL 같은 경우에는 2.25빌리언으로 일단 운용자산 규모는 합격권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TECL 같은 경우는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라는 벤치마크 지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. 아까 전에 TECL이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이 벤치마크 지수를 추정한다고 했었죠. 이 녀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이 벤치마크 지수 같은 경우는 S&P 500의 11개 섹터 중 테크놀로지, IT 테크 섹터를 그대로 따라가는 벤치마크 지수입니다.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XLK ETF라는 것이 있는데요. TECL ETF 같은 경우는 이 벤치마크 지수를 동일하게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렇다면은 TECL의 주요한 특징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우선 첫 번째로는 S&P 500의 테크 섹터를 3배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S&P 500이라는 점이죠. 그렇기 때문에 S&P 500의 기술 섹터를 추종하는 XLK ETF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ETF의 3배짜리 버전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. 테크 섹터에 투자한다는 특징 때문에 TECL ETF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, 반도체, 소프트웨어 등의 기업들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S&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만 투자를 한다는 특성상 현재 미국 국적의 기업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S&P 500과 동일하게 시가총액 가중지수의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이 ETF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죠. 자, TECL의 운용수수료는 1년에 0.94%입니다. 3배짜리 레버리지 ETF라는 특성 탓에 상당히 높은 운용수수료를 가지고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ETF에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1년에 1% 이상의 수익률을 거둬야만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. 그리고 ETF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은 34.4, 대략 34주전으로 테크 산업의 평균적인 밸류에이션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별도의 배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TECL ETF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?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는 바로 수익률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. 이 녀석의 5년 수익률을 보면요, 무려 514%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이 514%가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조정을 받았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실제로 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5년 수익률을 기록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500%가 넘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TECL이 얼마나 그동안 퍼포먼스를 보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수익률은 5년 수익률이 370%인 TQQQ를 훨씬 더 능가하는 퍼포먼스이기도 하죠. 하지만 3배짜리라는 특성상 연초 이후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49%로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.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아까 전에 TECL 같은 경우는 S&P 500에서도 테크놀로지 섹터, 기술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포트폴리오는 딱 이 테크놀로지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
기업들에 국한됩니다. 다만 한 가지 조금 이상한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 녀석의 좀 더 상세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우선 현재 기준으로 TECL은 총 79개의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중에서 상위 15개의 기업의 비중이 무려 82%를 차지하고 있죠. 이제 개별 종목들의 상세적인 비율과 항목들을 보자면요.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13.7% 그리고 13.2%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. 워낙 이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. 사실상 이 두 기업의 비중이 27%에 다다른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두 기업이 이 ETF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 보면요. 시가총액이 클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제 주요 테크 우량주들이 사실상 높은 비중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 좀 특이한 내용을 보자면요.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속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현재 기준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사실 테크주가 아니라 금융주에 포함되어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기업이 TECL에 속해 있다는 점은 약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보자면 엔비디아, 브로드컴, 시스코, 어도비, 인텔, 세일즈포스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요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이제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간략하게 TECL ETF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녀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동일한 3배 레버리지 상품이자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TQQQ와의 비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TECL ETF와 TQQQ ETF의 주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? 우선 TECL ETF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알아봤듯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도 거의 다 테크놀로지 섹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에 반해서 TQQQ 같은 경우는 테크 섹터뿐만 아니라 이제 나스닥 100에 속해 있는 주요 기업들 아마존, 테슬라, 구글, 페이스북 같은 주요 빅테크들 기업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딱 기술 기업에만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 주식 시장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대형 빅테크들에 모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점이 발생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0.94%였던 TECL과 달리 TQQQ의 운용 수수료는 0.95%로 사실상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편이 있고 자산 규모 같은 경우는 TQQQ가 13.8 빌리언으로 2.2 빌리언이었던 TECL에 비해서 대략 5배에서 6배가량 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TQQQ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잡는다면은 TECL ETF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. TECL의 5년 수익률은 대략 514%입니다. 하지만 TQQQ 같은 경우는 370.5%였죠. 장기 수익률은 확실히 TECL이 그동안은 더 높았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연초 이후 수익률을 봤을 때에도 TECL은 마이너스 49%인 반면에 TQQQ는 마이너스 54%인 상황인데요. 그만큼 TECL ETF가 조정장에서 TQQQ보다 약간은 더 덜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상대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높은 주가 방어력을 보이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. 장기 수익률은 더 높고 조정장에서는 더 낮은 하락률을 보인다는 점이 TQQQ와 비교할 때 TECL ETF가 갖는 주된 특징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의 S&P 500 테크 섹터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TECL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 ETF에 대한 제 개인적인 총평을 남겨보자면요. 일단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미래가 앞으로도 밝을 것이라고 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TQQQ보다는 TECL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.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존과 구글, 메타 플랫폼즈의 실적이 조금은 많이 아쉬웠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TECL의 매력도가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더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테크 섹터에 한정되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특성상 TECL의 변동성이 TQQQ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꼭 유의가 필요할 것 같고 뭐가 되었던 이 ETF가 3배짜리 레버리지라는 특성 때문에 언제든지 하락률도 클 수 있고 상승률도 클 수 있다. 즉, 이 ETF에 투자하려면은 높은 변동성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크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